안녕하세요, 줄리베어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L4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직면한 기술적 도전과 한계를 살펴보고 감지, 알고리즘, 제품, 운영, 경제, 법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최신 진전과 업계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이야기했듯이 오랜 시간 연구가 진행됐지만 자율주행 기술은 여전히 완전한 실현을 이루지 못한 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과 시간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잦고 진전이 더딘 상황이 지속되면서 산업 자체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과연 사기인지 심지어 산업 자체가 끝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매우 분열된 상태로 각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반되며 기술 노선의 선택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테슬라는 2024년 FSD 12 버전을 통해 end-to-end AI 기술을 도입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나 여전히 몇몇 아찔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많은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 8월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출시를 선언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연기되면서 산업의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자신감은 여전히 높고 특히 end-to-end 기술이 자율주행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정도 발전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성숙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순수 비전 방식과 다양한 센서를 결합한 멀티모달 방식 간의 끝없는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가 자율주행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인터뷰 자료를 통해 자율주행 산업은 여전히 분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L0부터 L5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차량의 자동화 수준을 나타냅니다. L0는 비자동화, L1은 운전 보조, L2는 부분 자율주행, L3는 조건부 자율주행, L4는 고도 자율주행, 그리고 L5는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주로 L2와 L4 수준에서 상용화되고 있으며 완전한 자율주행인 L5는 아직 구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인식, 계획, 그리고 제어로 나뉘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차량은 다양한 센서, 예를 들어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인식 과정은 차량이 실시간으로 도로 상태와 주변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며 3D 지도를 생성하여 정확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차량의 주행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로 상황과 교통 법규를 고려한 최적의 경로와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에 따라 차량은 가속과 제동, 조향을 통해 안전한 주행을 유지하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최근 AI와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도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존의 모듈별로 나뉜 인식 계획 제어 구조를 통합한 end-to-end AI 기술을 도입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혁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기술을 FSD12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노선으로 나뉘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순수 비전 기반의 기술은 카메라만을 사용하여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채택한 이 방식은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다 간결한 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에 다중모달 융합 기반의 기술은 카메라 외에도 레이더, 라이더 등 다양한 센서를 함께 사용하여 더 정밀한 인식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웨이모와 크루즈 같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이 방식은 각 센서의 장점을 결합해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율주행 산업에서는 어떤 기술이 최종적으로 우세할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노선이 제시하는 기술적 방향은 자율주행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감지 솔루션에는 두 가지 주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중모달 융합 방식으로 라이다, 밀리미터파 레이더,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를 결합하여 차량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라이다는 3D 공간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 자율주행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L4 자율주행 시스템이 라이다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특히 웨이모와 크루즈와 같은 기업들이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라이다는 직접적인 3D 정보 제공 덕분에 알고리즘의 복잡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또 다른 방식은 카메라만을 사용하는 순수 비전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카메라로 수집한 2D 영상을 신경망을 통해 3D 정보로 변환합니다. 순수 비전 방식의 큰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라이다와 같은 고가의 센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스템 구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대량의 훈련 데이터와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필요하며 훈련 데이터의 질이 시스템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참조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성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센서를 많이 사용하는 다중모달 방식이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센서가 많아지면 그만큼 불필요한 정보가 증가하고 알고리즘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복잡성만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센서의 조합과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중요합니다. 순수 비전 방식은 카메라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복잡한 센서 융합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술의 선택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게 될까요? 자율주행차가 사고 없는 도로, 자유로운 이동,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순수 비전 방식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인간이 두 눈으로만 운전할 수 있다면 자동차 역시 카메라 기반의 비전 정보만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시각적 오류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흰색 트럭을 하늘로 인식하거나 리오토는 광고판을 차량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비전 방식이 충분한 3D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리즘이 이를 완벽히 보완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순수 비전 방식에 대한 비판은 주로 카메라가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에서 나옵니다. 카메라는 라이다처럼 직접적인 3D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물체의 거리와 속도를 충분한 정확도로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통해 물체의 위치를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특히 도로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카메라 역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이 그 정보를 충분히 추출하고 처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라이다와 카메라의 융합 방식은 두 기술의 장점을 결합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이다가 제공하는 정밀한 3D 정보와 카메라의 풍부한 시각 데이터를 결합하면 자율주행 차량이 보다 정확하게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다는 비용이 높은데 최근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라이다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경제적 관점에서 카메라만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순수 비전 방식과 다중모달 융합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는 기술적 논쟁을 넘어 비용 효율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라이다의 가격이 충분히 낮아진다면 비전 방식만을 고수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이다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테슬라가 향후 로봇택시에 라이다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카메라 기반의 순수 비전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로봇택시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완전 자율주행 L4 및 L5 수준에서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테슬라가 라이다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일부 영역에서 라이다 제조업체들과 협력 논의를 하고 있으며 라이다 제조업체 루미나는 테슬라가 분기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주요 고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실제로 로보택시에 라이다가 도입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테슬라가 라이다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신경망 훈련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 그라운드 트루트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 양산 차량에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스트 차량에 라이다를 장착해 신경망 훈련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머스크는 최신 FSD12 알고리즘 업데이트 이후에는 라이다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양산 차량에 라이다를 장착하지 않고도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테슬라의 감지 시스템만으로는 완전 자율주행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에는 해결되지 않은 시각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테슬라가 L4 또는 L5 수준의 자율주행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향후 발표될 로보택시 모델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정밀 지도 HDMF는 자율주행 기술의 감지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 비용 문제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HD 지도는 사전에 도로 정보를 수집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감지 부담을 줄이고 주행 중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념은 2005년 달파 챌린지의 우승자 세바스찬 스런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구글의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HD 지도를 제작하고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율주행 회사들이 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평균 비용은 킬로미터당 약 5,000달러에 이르며 이를 미국의 모든 도로에 적용하려면 33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HD 지도를 포기하고 차량이 실시간으로 로컬에서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하는 무지도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선택으로 특히 대규모 양산차 제조사에게는 중요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하지만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회사들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들 기업은 특정 도시나 구역에 집중하여 HD 지도를 활용해 더 높은 안전성과 주행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정밀 지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 내 주요 도시 몇 곳만으로도 로보택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게는 HD 지도가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HD 지도 사용 여부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보다는 각 기업의 사업 모델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규모 양산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비용 절감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HD 지도를 포기하는 반면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더라도 높은 정확도와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로보택시 회사들은 여전히 HD 지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각기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업계는 HD 지도를 계속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신의 사업 전략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자율주행 운행 체계는 감지, 예측, 계획, 제어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감지 모듈이 카메라와 레이더 등의 센서를 사용해 도로 환경을 인식한 후 이 정보를 예측 모듈로 전달하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계획 모듈이 가장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고 제어 모듈이 이를 바탕으로 차량을 실제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규칙 기반으로 작동하며 엔지니어들이 도로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규칙을 직접 작성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에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각 모듈이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며 정보가 모듈 간에 전달되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지 모듈에서 얻은 정보가 불완전하면 예측과 계획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게임과 유사한 문제로 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왜곡되거나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또한 규칙 기반 시스템은 한정된 규칙으로 무한한 현실 상황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정상적 상황이나 극단적인 사례들에 대해
기계가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롱테일 프로브럼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리소스와 시간이 필요하며 시스템의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이나 상황에 맞춰 매번 규칙을 추가하고 각 모듈을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대규모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전통적인 자율주행 방식은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투입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작업을 추가하고 확장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지닙니다. 이러한 방식은 제한된 지역에서 로보택시와 같은 소규모 자율주행 시스템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대규모로 확장하려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은 앞으로 수억 대의 승용차가 전 세계 도로에서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엔드-투-엔드 방식입니다. 엔드-투-엔드는 전통적인 방식의 복잡한 모듈 구조를 단순화하고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을 목표로 하여 기존 자율주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엔드-투-엔드 기술은 기존의 복잡한 모듈 기반 접근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중간 단계의 처리 없이 신경망 모델로 직접 전달해 제어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감지, 예측, 계획, 제어의 각 단계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했으나 엔드-투-엔드는 이러한 중간 과정을 모두 통합하여 인간이 운전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환경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인간이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차량의 속도나 각도를 계산하는 대신 전체적인 상황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운전 방법을 터득하는데 규칙을 미리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테슬라가 이 방식을 처음으로 상용화했으며 특히 2023년 말에 도입된 SD-E21은 엔드-투-엔드 기술을 활용해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첫 번째 실질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엔드-투-엔드 기술 자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2016년 엔비디아가 논문을 통해 이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엔드-투-엔드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 모듈 중 일부를 신경망으로 대체하는 과도기적 형태로 여전히 모듈 간의 정보 전달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이자 진정한 엔드-투-엔드는 모든 모듈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합쳐 감지, 예측, 계획을 신경망 기반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모듈 간의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제거하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3년 CVPR에서 발표된 논문 Planning Oriented Autonomous Driving은 기존 엔드-투-엔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UniAD라는 새로운 모델 아키텍처를 소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감지, 예측, 계획 모듈을 완전히 통합하여 진정한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엔드-투-엔드 방식의 장점 중 하나는 전통적인 규칙 기반 시스템처럼 엔지니어가 끊임없이 규칙을 보완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코드의 복잡성이 크게 줄어들어 테슬라의 FSD12는 30만 줄이었던 코드가 2,000줄로 줄어들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엔드-투-엔드 기술을 발명한 회사는 아니지만 이를 최초로 상용화하고 시장에 도입한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12는 2024년 초 미국 지역의 테슬라 차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면서 자율주행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이 이전 버전에 비해 매우 향상되었음을 경험했고 이를 자율주행 업계에 It was a breakthrough moment, just like the impact of ChatGPT 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계획 부분에서 큰 개선이 있었는데 복잡한 회전 교차로 같은 상황에서도 이전보다 더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FSD12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인간 운전 데이터를 학습해 운전 스타일이 더욱 자연스러워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기계적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울컥거리는 느낌이 사라졌고 운전이 부드러워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여전히 L4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되지 않은 좌회전과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완벽한 자율주행에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방식의 FSD12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그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시스템이 훨씬 간결해집니다. 규칙 기반 시스템을 제거하고 데이터를 통해 학습만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집니다. 둘째, 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대규모의 개발팀이나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셋째, 더 넓은 지역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L4 단계 자율주행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엔드-투-엔드 방식은 다양한 도로 상황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엔드-투-엔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FSD12는 아직 L4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일부 상황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이 자율주행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엔드-투-엔드 모델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방향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엔드-투-엔드 시스템이 블랙박스처럼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스템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엔지니어들은 입력된 데이터가 모델에 의해 제대로 학습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엔드-투-엔드 모델의 불확실성은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성에 큰 도전 과제가 됩니다. 또한 엔드-투-엔드 방식은 훈련 데이터에 매우 의존적입니다. 즉 시스템은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 이미 학습된 정보가 망각되거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앙적 망각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 부르며 테슬라 FSD12의 초기 배포가 지연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FSD12는 많은 수동 개입 영상을 포함한 훈련 데이터로 인해 성능이 퇴보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엔드-투-엔드 모델이 충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만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엔드-투-엔드는 단순한 규칙을 학습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에서 빨간불에 멈추는 간단한 규칙조차 규칙 기반 시스템에서는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엔드-투-엔드에서는 이런 규칙을 학습시키는 과정이 더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엔드-투-엔드 방식이 단기적으로 L4 수준의 자율주행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모델의 또 다른 문제는 불가해성, 즉 모델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규제 기관과의 협력이나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규칙 기반 시스템에서는 특정 규칙을 코드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 시스템이 왜 특정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엔드-투-엔드 모델은 그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워 법적 검토나 규제 대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엔드-투-엔드는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적인 발전 방향이지만 불확실성, 데이터 의존성, 불가해성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의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와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술적 발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엔드-투-엔드 모델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센서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센서의 종류를 교체하거나 배치가 변경되면 모델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요소로 전 세계 모든 도로에서 동일한 차량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센서가 변경될 때마다 모델을 새로 훈련해야 한다는 점은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모되는 문제로 작용합니다. 특히 엔드-투-엔드 모델을 훈련하는 데는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FSD를 훈련하기 위해 사용된 1000만 개 이상의 운전 영상은 단순한 양적 데이터가 아니라 운전 실력이 높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며 이는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은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큰 장벽이 됩니다. 테슬라처럼 판매량이 많은 기업에게는 유리한 점이지만 다른 제조사들에게는 같은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모델은 순수 비전 기반으로 주로 구동되지만 다중 모달 입력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파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센서 등 다양한 센서들을 결합하여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센서들이 고정된 위치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설계 자유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 모달을 활용한 엔드-투-엔드 방식은 다양한 차량 모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은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엔드-투-엔드 방식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한편으로는 데이터 수집과 훈련에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센서의 민감도가 큰 단점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간결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명확한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어떤 알고리즘도 L4 수준을 완벽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여러 기술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율주행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롱테일 프로브럼은 자율주행 기술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이나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규칙 기반 모델에서는 모든 상황에 대한 규칙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방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모될 뿐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를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드-투-엔드 모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엔드-투-엔드 모델은 더 일반적인 케이스들을 처리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여전히 롱테일 프로브럼에 대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롱테일 프로브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안전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을 도입하면 다시 복잡한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비용 문제와 함께 시스템의 복잡성을 높여 자율주행 기술의 확장성에 제약을 줍니다. 많은 자율주행 시스템은 먼저 시뮬레이션을 통해 훈련을 거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만으로 롱테일 프로브럼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복잡성은 단순히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다른 차량, 보행자 등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현실 세계와 동일한 분포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롱테일 프로브럼은 정말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일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 운전자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간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롱테일 프로브럼은 일종의 가짜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악어나 비행기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처음 보는 물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더 일반화된 문제로 묶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비행기를 마주쳤을 때의 대응은 단순히 정차하는 것이며 이처럼 많은 극단적인 사례들도 일반적인 대응 방법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롱테일 프로브럼은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논의되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완벽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이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L4와 L5 자율주행의 보급 시기에도 이 문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L4 수준의 자율주행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술적 문제에 기인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각지대입니다. 현재 테슬라 차량의 카메라 센서 배치로는 완전 자율주행 FSD에 필요한 모든 시각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센서의 위치 조정이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없는 하드웨어적 변경이 요구됩니다. 즉, 센서 배치가 변경되면 모델의 성능이 무효화될 수 있고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하드웨어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L4 자율주행 수준에서는 센서의 중복성이 필수적입니다. L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은 모든 시스템이 고장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센서의 중복성을 통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테슬라의 현재 FSD는 순수 비전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이는 라이다나 밀리미터파 레이더와 같은 고급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에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L4 자율주행을 실현하려면 이러한 추가 센서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FSD-12의 출시로 인해 머스크는 로보택시의 기술적 돌파구를 주장하고 있지만 FSD-12는 L4 자율주행을 완전히 실현한 것은 아닙니다. FSD-12는 계획, 제어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된 점이 있지만 여전히 일부 주행 상황에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고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는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L4 수준의 자율주행은 완전한 책임을 소프트웨어가 져야 하는데 FSD는 여전히 운전자가 시스템을 보조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L4 자율주행의 핵심은 시스템 안전성입니다. L4 자율주행에서는 시스템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센서 및 알고리즘이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센서 스위트와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하드웨어 구성으로는 L4 수준에서 요구되는 센서와 처리 능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L4 자율주행에 도달하려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특히 센서 배치와 중복성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FSD가 완전한 자율성을 제공하려면 더 많은 기술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FSD는 여전히 L2 수준의 보조 운전 시스템에 가까우며 L4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기술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로보택시의 출시가 아직 현실화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지난번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역사에 이어 오늘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그 도전 및 한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며 자율주행 산업의 논란과 기술적 갈등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두 영상을 통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